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어떤 게 느껴지실까요? 행복, 그리고 욕심쟁이. 사실 저희가 다 어떤 삶을 누리고 싶으실까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죠. 자, 여기에는 욕심이 조금 더 내도 사실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행복을 찾는 욕심쟁이라고 제목을 조금 정해봤고요. 제가 질문을 먼저 또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가 있을 텐데, 그쵸? 네,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혹시 말씀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노래 부르고, 네, 피아노 치고 이런 게 취미입니다. 피아노 치는 거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약간 더듬거릴 뻔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피아노를 바이엘? 네, 그 정도는 저도 좀 쳤었는데 어디 가서 피아노 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피아노를 치시고 또 노래도 좋아하고 잘 부르신다는 뜻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부른다. 네. 네. 아, 그런 또 멋진 취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취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산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등산이 없는 날은 집에서 이제 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읽고 그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즘 참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느껴지는 게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가도. 제가 이렇게 이동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빌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커피를 먹게 될 때도 있지만 도서관에 아니면 주민센터에 이렇게 또 북 코너가 따로 있어서 어디를 들어가도 제가 시간을 보내기는 너무 좋은 환경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도 좋아하시고 등산도 잘하시고, 네,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또 혹시 어떤 취미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뭐 음악 쪽인데요. 뭐 기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 예전에 왜 오빠들은 항상 네, 멋진 오빠들 다 기타 이런 거 되게 잘 치셨고 저 때만 해도 시험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대입을 치르고 나면 가장 많이 했던 게 전부 기타 학원에 등록해서 기타를 배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역시 멋진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혹시 또 취미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요 최근부터 요즘 시니어들한테 많이 읽고 있는 모델 활동을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연기라든가 영화 뭐 이런 쪽으로 연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조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어렸을 때부터도 그 취미가 혹시 거기에 대한 꿈이 있었던 취미가 상황이실까요? 아니었고 하고 싶었었어요. 역시 예.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한 그 열망을 그쵸. 네. 그 어떤 욕구는 예. 저희가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꼭 이루고야 말리라. 역시 내 행복을 찾는 욕심쟁이 네, 우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요 오늘 이 사례자 분께서도 굉장한 또 취미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텐데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미가 좀 저랑 비슷한 점도 있으세요. 이 중에 저도 좋아하는 저도 취미에 함께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일단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6세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거의 별거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사별의 아픔도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신 분들 계시죠? 사는 동안에 그렇게 또 관계가 또 소원해지셔서 좀 되면 그리고 항상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별거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별의 그 아픔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으셨다. 우리 왜 애증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의 관계보다 그 미워하는 관계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증도 아니시고요. 무관심. 딱 그 상태로 아마 사시다가 사별을 하게 된
그런 분이십니다. 어쩌면 무관심이 더 우리 부부를 표현하는 단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상태로 지낼 때도 제가 경제, 또 딸 둘을 혼자 해결하고 돌봤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버지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대요.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닥 크게 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게 별로 아까 경제력도 아내분이 다 해결하셨고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역시 아내분이 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제가 만나는 사례자는 항상 이런 케이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씩씩하게 내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잘 살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또 살아오는 이 과정이 저희도 살아보지만 녹록지가 않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장사를 하시고 계신데 장사를 하시다 보면 아침 일찍 문을 여시고 또 문을 저녁 늦게까지 사실은 지금은 조금 10시 뭐 이렇게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저희 어땠죠? 정말 저희 과일 가게 이렇게 보셔도 예전에는 막 진짜 11시 예, 이럴 때도 문을 열어놓고 몇 분의 손님이라도 더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지금 보면 저희 동네도 한 9시 반? 다 정리하고 없으세요. 가게도 뭐 한 8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8시에 문을 닫는 가게가 생기다니? 아,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이렇게 밤에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지나? 약간의 아쉬움과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문을 열고 닫는 그 과정 안에서 그리고 장사를 어떤 종류를 하셨냐면 이런 양념류의 장사를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이 많으셨던 거죠. 근데 그걸 왜 늦게까지 그렇게 문을 열고 계셨냐 그랬더니 이제 도매는 빨리 끝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까지는 아마 뭐 간장, 된장 이런 걸 파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아주 맛있는 간장을 파셨대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서 파시기도 하시고 국간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하셔서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액체니까 무게가 어떨까요? 엄청 무거운 무게들을 혼자 다 감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손길이 되게 필요하고 아쉬웠던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뭐 이제는 무거운 거 뭐 번쩍번쩍 드시고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시고 혼자 충분히 잘해 오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취미가 뭐 어떻게 되시냐고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분의 취미가 있습니다. 술 그리고 춤이신 거죠. 그래서 뭐 그걸 매일 하실 수는 없고요. 늦게 끝나시니까 아이들을 키우시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날 이렇게 술과 춤이 있는 공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별하기 전에도 그 취미는 유일한 취미셨고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사별한 다음에는 더 자유롭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항상 걱정을 했대요. 아이들이 엄마가 술 먹는 걸 좋아했을까요? 아무리 술 먹는 걸 표시를 내지 않고 귀가를 해도 아이들이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잠을 안 잤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큰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꼬깃꼬깃 일기장에다가 엄마가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적기도 했었대요. 이제 그걸 본인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직접적으로 아이가 나에게 엄마가 술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미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다는 걸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으신 거죠. 혹시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술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나. 근데 이제 이 사례자분께서는 술을 먹고 어떤 주사를 부리신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으시고요. 정말 기분 좋을 만큼만. 대신에 이제 보통 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술 먹고 오시면 다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술 먹고 나면 뭐 우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나면 막 누군가를 깨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그대로 그냥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안 좋은 버릇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막 소리 지른다거나 어떤 폭력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그냥 정말 기분 좋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행복하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술을 드셨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당연히 있으셨고 남자 사람 친구도 많으시고 여자 사람 친구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렇게 가면 함께 만나는 이제 취미를 함께 공유하는 요즘 같으면 동호회 활동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물론 당연히 썸도 타보신 적도 있으신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키운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혼을 한다던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매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마 첫 번째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와 1대1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대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아이가 컸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표현해 주는 분이 생겼고 저는 그분이 싫지는 않으신데 아까 딱 중요한 거 있죠. 매이고 싶지 않다는 것. 매이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딸들과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주변의 언니들 그리고 저희 또 친 동생들도 그냥 혼자 보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너가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나 봐요.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을 제가 만난 공간이 바로 술과 춤과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선입견이 생기시는 거죠. 주변에서. 뉴스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요즘 뭐 스토킹 이런 범죄가 20대, 뭐 10대 이런 뭐 또는 30대 이런 젊은 세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뭐 70대 그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자기 구애를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구애가 안 받아들여질 때 화가 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좋아하는데 내 사랑을 거부해? 이제 화가 나신다거나 사귀시다가 또 뭔가 이렇게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의 이제 불필요한 이런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일들이 많으셔서 가족이나 이런 주변 분들은 굳이 만나야 되겠어? 이렇게 반대를 하신대요. 하필이면 왜? 왜 그 공간에서 취미가 그런 사람과 만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도 그 공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아마 저처럼 열심히 살고 저처럼 유일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그 춤과 술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선은 제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가장 큰 고민이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온전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갈등을 겪고 계시고요. 이제껏 혼자 장사하고 취미생활 열심히 재미있게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굳이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제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제가 더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고민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아마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또 좀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동네 이렇게 친구분들과 자꾸 어딜 나가시는 거예요. 오후만 되면. 근데 느낌상 제가 5학년, 4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느낌상 막 밥을 맛있게 차려 준비해 놓으세요. 부지런하게 엄마가 막 바쁘시게. 자, 그러면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엄마가 막 화장을 하시고 옷을 막 챙겨 입으시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가 막 불이 납니다. 알았어. 뭐 누구 엄마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요? 뭐 슈퍼 앞에서 만나요? 막 이러세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제가 좀 눈치가 빨랐나 봅니다. 어디를 갈까?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그곳 우리 수사반장, 제가 수사반장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사반장에 나왔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곳. 네, 춤. 아, 거기 엄마 혹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이상하게 그 엄마들의 대화 속에서 제가 알아낸 거죠. 근데 저희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이제 밥을 챙겨주시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맛있게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아, 저렇게 나가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시면 싫어하실 텐데.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살해자의 딸처럼 저도 일기에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가 일기장에 엄마가 밤마다 나간다. 뭐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죠. 어머니 어디를 나가시는지 형숙이가 일기장에 그걸 적었다라고 하셔서 제가 아, 내가 그때 참 똑똑했구나라고 스스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의 취미, 저희 어머니의 취미도 잠깐의 취미였지만 아주 즐거운 취미를 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한테 어떻게 또 잘 안 들키시고, 네. 거의 이제 거의 한 80 가까이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엄마가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나 배워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술, 춤, 당연히 그건 누구와 하는 거냐면, 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이분이 행복을 누리시고 계신데, 지금 살해자의 고민처럼, 일단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나의 어떤 생각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함께 그 고민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1번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술, 춤, 사람, 좋아하는 취미. 저는 이 취미를 뭐라고 특별히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취미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 2개만 크로스돼서 이런 취미 또는 하나 그냥 술만 좋아하신다든지 춤을 좋아하신다든지 사람을 좋아하는 취미. 자, 이런 취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게 이제 젊었을 때는 네. 물론 이제 술과 춤과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젊어서 에너지를 이제 발산한다든지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술도 너무 힘이 체력이 딸려서 못 먹게 되고 그리고 사람도 이제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도 이제 가게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슬픈데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만약에 지금 취미로 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건전한 쪽으로 이제 여행을 한번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만남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취미를 아까 가진 분에게 내가 끌리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같이 다른 취미를 공유하시면서 함께 계속 그렇죠. 네, 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취미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것, 네, 술을 좋아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를 제가 닮아서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네, 마시는 스타일이고 아까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안 돼서 그 취미를 계속 누릴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고 사람도 이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 취미 안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의 이 관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밀어낼 이유는 이제 없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공유하면서 그런 취미를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요, 저 3가지 아까 저희 어머니 예를 들었다면 저희 어머니는 저 3개 중에서 아마 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춤이 어떤 춤이냐면요. 정말 사교춤도 예전에는 하셨고 배우셨고 지금은 또 한국춤, 한국 무용에 또 흠뻑 또 빠지신 경험도 있으시고 근데 요즘 아무래도 체력이 네, 좀 이렇게 하시니까 예전보다는 덜 하시지만 장구를 친다던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 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자 어떤 취미 생활 안에서 저 세 가지가 공유하는 공간을 아마 제가 어릴 때 걱정했던, 우리 지금 다 아마 대충 어디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공간 있죠. 네. 지금도 그 공간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서울의 모 지역을 탁 지나가다 보면 한 4시, 5시 이럴 때 보면 하얀 의상을 입으시고, 네, 아주 멋쟁이, 반짝이 달린 의상을 입으시고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옆에 있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 저분은 옷이 하얘. 막 이렇게. 아니, 반짝이가 있어. 신발까지 하얘. 막 이러는데, 저분의 취미야. 엄마는 알지만, 네. 근데 아이들의 시선 안에서는 어디에 저런 특별한 공간이 있을까? 이런 또 의아한 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취미, 사실 취미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건전하게 네, 누리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저는 춤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춤을 춘다던가 춤을 추는 공연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정말 잘 찾아다니거든요. 어떤 공연이든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힙합 춤이라든지 또는 정말 뭐 살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춤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사교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는 걸. 그러니까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못 할 뿐이고요. 배울 수만 있으면 저도 참 배워보고 싶다라는 로망은 저도 가지고 있는 건데 저 취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저 취미를 하는 공간에서 항상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가둬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 흔히 중독이라는 말처럼 빠져드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 안에서 어떤 의도를 가진 목적을 가진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저 취미 자체가 절대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 어머님, 이 사례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저 취미가 전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함께 계신 분들도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 역시 저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등산하신다고 하셨는데 혼자 등산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 이제 그 동호회에서 같이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이제 친구끼리 역시 사람이 예. 중요합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그 감정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그렇죠. 동호회라든가 친구들과 함께 느끼는 그 누리는 그 취미의 기쁨이 더 크신 건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저 세 개 중에 저는 세 개 다가 너무 훌륭한 취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겠죠. 어떤 술을 마셨는데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문제지 그 자체는 너무 좋은 취미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사례자가 상대방에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좋은 감정을 표현해주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좋지만 뭔가 매이고 싶지 않아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변 분들도 하필이면 왜 술, 춤 그런 공간에서 만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상대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사례자분이 뭐 충분히 또 다른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본인의 마음도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례자는 외로운 상태잖아요. 네.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그런 본인의 모습을 그런 자기의 감정을 다 내비치면 상대방이 더 나에게 더 깊게 접근해 올 수 있는 그런 네.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적정한 거리. 네.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서로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로의 취미를 이렇게 공유하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만나다 보면 네. 또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주위의 그런 말들이나 걱정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우, 역시 정리를 참 잘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외로워서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해 줘서 또는 주변에서 아,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또 약간의 도움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본인은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대시했을 때 선택을 할까? 이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어떤 우르르 이렇게 군중심리처럼 몰아가는 그런 것들 아니라면 이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적정선을 경계를 두시면서 조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매이고 싶지 않다 또는 외롭다 여러 가지 갈등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부분이죠. 누가 나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외롭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취미가 지금 비슷하긴 하세요. 일단 술 좋아하시고 근데 그분도 사실 술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춤을 더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공간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비슷하게 취미가 같이 공유되고 있지만 아까 또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또 다른 취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자 어떤 걸 서로 좋아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적정 경계를 늘 유지하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 그 공간에서 만났으니까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편견 또는 선입견 자 이런 것들로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나도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나도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이게 뭐 1년, 2년의 취미생활이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의 취미생활이셨고 그 안에서 만난 동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도 만들어지고 꼭 춤, 술 아니더라도 뭐 같이 쇼핑도 다니시고 같이 가끔 영화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예전 어릴 때 우리 친구 만나는 것처럼 편한 사이가 된 거죠. 이제 그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또 이런 감정을 표현해 줬을 때 아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 내 감정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건 사례자분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그 기준을 먼저 정해놓으시면 경계를 훨씬 지키기가 좀 쉽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너무하나? 내가 너무 좀 야박하나?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 사례자분께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뭐가 지금 불편한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지. 왜 제가요, 어제, 요즘 이런 프로그램 많다고 했잖아요. 연애 매칭 프로그램. 그래서 뭐 20대, 뭐 30대, 뭐 돌싱까지 여러 가지 이런 매칭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 처음에 되게 첫눈에 그 사람과 이렇게 뭐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키타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 했는데 바로 한마디 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와, 뭐지? 막 좋은 관계가 바로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의 오해나 표현의 잘못 이해를 통해서 관계가 벌어지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는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를 저희가 보면서 관계 속에서 참 어렵다. 만약에 저 일주일 있다가 퇴소해서 현실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그 후 이런 프로그램 보면 금방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보다 오래 더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중요시 여긴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단순히 그 공간에 대한 그 취미생활에 대한 선입견으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네가 충분히 존중해 준다면 충분히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 라고 조금 더 힘을 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힘을 주변에서 안 주시면 저희가 드리는 거죠. 뭐. 얼마든지 네
뭐 순간적으로 66세 우리 사례자분께서 그냥 하신 선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과정 안에서도 항상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례자께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취미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그동안에는 그냥 다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봤더니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 그 취미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계획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이 사례자분에게 대시하는 요분과의 관계 속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례자가 앞으로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요? 사례자의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첫 번째 제 제목에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뭐 행복하고 자기 만족을 느낀다면 주위에서 이제 뭐 선입견이 있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이제 생각으로 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혹시 아까 취미가 음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음악을 누구와 이렇게 공유하실 만한 주변에 분이 계세요? 혹시? 저도 처음에 기타를 배우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만족이랄까 뭐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뭐 동호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동호회 가서도 이제 같이 꼭 기타는 아니더라도 네.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취미생활이 암벽 등반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가 암벽 등반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저는 산을 타는 건 저도 뭐 등산은 좋아하지만 암벽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로프에 매달려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 취미가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스토리에 올린다거나 어떤 다녀온 여행지를 올릴 때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친구도 동호회를 통해서 같이 가고요. 거기서는 또 역할이 굉장히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더, 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생명과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 동호회 사람들의 끈끈함이 그냥 동호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서 올리길래 어떻게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걸 누가 찍고 있는 거야? 사진사가 따라가는 거야? 그럼 그 사진사 분도 암벽을 타신다는 얘긴데 했더니 그 안에서 그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암벽을 타는 모습 또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모습 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은 어때 했더니 한숨을 푹 쉽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걱정이 너무 많아서 왜 그 많은 취미 중에 하필이면 흔하지 않은 암벽을 탄다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에 대한 어떤 멋짐? 와, 엄마 정말 멋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남편의 반응이,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암벽을 타신다면 어떠실까요? 제 아내도 사실은 암벽을 타고 있습니다. 어머나. 네. 근데 어떠세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지금 리더는 아니지만 약간 네.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하고 또 생명과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타는 모습 보면은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친구와 또 같은 동호회 멤버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좀 해주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가기 전에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라 너 가면 나만 좋아진다 그런 식으로.
너가 하면 나만 좋아진다. 그러니까 알아서 안전을 잘 그렇죠. 신경 써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우 깊은 애정이 막 들어가 있는 멘트였습니다. 저희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적극적인 지지를 그 배우자분은 안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산을 가는지를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간다. 그냥 간다도 말 안 하고 짐을 챙기고 있으면 가나 보다. 근데 이제 되게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는 거죠.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근데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처럼 적극 지지를 해주시면서 이런 멘트를 탁탁 주시면 저희 친구도 아마 글쎄요. 네, 더 힘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족이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너는 그 취미를 왜 그렇게 재밌어 해 했더니 유일한 나의 어떤 네, 힐링 포인트라는 거죠. 뭐 친구들과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물론 중요한 힐링 포인트고 그건 너무 행복하지만 수다로 떨 수 있는 그 힐링의 포인트와 그리고 암벽이 주는 그 기쁨은 너무 달라서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아무리 친구지만 그게 왜 힐링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가끔 저희 겨울에 이렇게 얼음 벽을 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올라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굳이 왜 올라갈까? 위험한데. 그리고 한참을 올라가시잖아요. 뭐 1시간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올라가는데 막 3시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각자 참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편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술 먹는 취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거잖아요. 에너지도 많이 안 듭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취미를 가진 분도 있고 또 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또 취미 안에서 다양한 모습 암벽까지 너무 또 좋네요. 또 이렇게 취미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해, 불편해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게 힐링 포인트가 된다는 그 어떤 부분에만 인정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때 중요한 건 자기 중심적인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이 행복을 누군가가 갖다 주지는 않죠. 박 씨를 그 제비가 이렇게 물어다 주면서 저희는 박 씨 아니죠. 요즘은 로또를 이렇게 누군가가 갖다 주는 이거 명번호야. 이거 기억하면 다 로또 걸려. 뭐 이런 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그런 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심에는 내가 있죠.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 중에 저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례자가 앞으로의 삶, 66세 우리 사례자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단어인 것 같아요. 행복이시겠죠. 지금 저희도 사실 이 공간에 있으면서 만약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 100으로 봤을 때 행복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네, 함께 하시는 거죠. 100이면 더 좋겠지만. 네, 누군가는 100인 사람도 분명히 이 공간에 있는 분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요, 행복이 지금 네, 아주 많습니다. 100은 안 되지만 다 행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배우시고 아까 우리 시니어 모델 네, 또 이렇게 배우의 역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욕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뵀을 때 충분히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너무 많아 보이시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멋진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례자에게 저희가 오늘 이 취미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취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선들 이제 이런 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래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나의 멋진 취미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냥 오늘 단순히 이런 접근이 왔을 때 그냥 어떤 연인의 시선으로만 상대방을 끌어내신다기보다는 충분히 이미 이렇게 겪어 오셨을 테니까 이 사람에 대한 걸 좀 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걸 좀 찬찬히 알아가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 삶을 계획하실 때 우리 선생님처럼 네, 자기중심적으로 네, 행복을 잘 누리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제목이 뭐였을까요? 행복을 쫓는 욕심쟁이. 우리 왜 욕심쟁이 우후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 욕심쟁이란 말 속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경계나 다른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제가 침해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그렇죠. 제 행복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또 우리 시니어들 그리고 우리 사례자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늘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저희도 함께,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딱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딱 지금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으실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어떤 게 딱 떠오르실까요? 열정. 열정. 행복과 열정이 또 이렇게 잘 좋은 짝꿍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제가 이거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열정, 그리고 사랑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또 더 좋은 멘트가 있을까요? 네. 젊은 마음으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시니어라고 해도 네. 아직 시간은 많고 젊은 마음으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멘트, 그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인생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 인생 곡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곡선 중에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아, 지금. 네.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글쎄요, 중학교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또는 아주 어릴 때 정말 엄마 손잡고 세상 고민 하나도 없었던 때가 아닐까라고 또 전성기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왜냐면 삶의 곡선들이 전부 다 다르시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평탄하게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의 이런 파도를 또 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더 타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람마다 전성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사실은 저는요, 이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주셨으면 저는 중학교 때라고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꿨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순간 네, 지금이 전성기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아, 내 전성기?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내가 지금 50인데? 내가 지금 30인데? 왜 우리 젊은 또 세대들은 지금 고민들이 더 많이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성기 그런 게 뭐예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방송을 듣는 분 중에는 자, 저희 나이가 어떻든 저희는 지금 이 순간 전성기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성함 중에 전성기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름 진짜 너무 멋지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